볼턴의 지금 폭로 내용 중에 한국과 관련된 내용을 지금 두 번째로 제가 전문을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북 회담으로 지금 시작됩니다. 자, 폼페이오 장관이 회담 준비 브리핑을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은 이건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라며 핵심 내용이 빠진 공동성명에 서명을 하고 기자회견을 열어서 자, 우리가 이런 회담을 했으니까 이제 승리했다 이래 선포하고 잽싸게 이곳을 떠나면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보여주기 위한 거였다. 그러니까 비핵화에 대한 뜻이 트럼프는 애초부터 없었다는 거예요. 이후 북한을 또 까불면 제재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물었고 트럼프는 아주 명석하고 비밀스럽지만 인간적으로는 괜찮은 사람,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볼턴의 이 부연 설명에 의하면 김정은은 이렇게 순진하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 이번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끝나게 될 위험 부담을 미국에 떠넘겼는데 여기서 트럼프가 낚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김정은은 이전 미 정부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비난하며 미북 정상이 아주 자주 만난다면 불신을 걷어내고 비핵화 페이스를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오바마가 이란 핵 합의를 비준하지 않은 것과 대조하면서 자신은 북한과의 핵 합의에 상원 비준을 받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오바인 거죠. 절대 상원의 비준 통과가 되는 그런 합의가 아니었죠. 이때 폼페이오가 볼턴에게 He's full of shit라고 진짜 거짓말장이라고 쪽지를 건넸다고 합니다. 김정은은 더 이상 핵실험은 없을 거고 불가역적으로 비핵화를 하겠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자, 김정은은 한미훈련을 줄이기를 원한다 했고 트럼프는 즉시 한미훈련은 돈과 시간 낭비다, 불만스럽다고 즉석에서 한미훈련 취소를 결정했다고 하고요. 김정은이 먼저 문 대통령에게 군사훈련 문제를 제기하니 오로지 미국의 결정에 달렸다고 하더라며 훈련 얘기를 꺼냈다고. 한국 대통령이 그거는 우리 입장에서 안 할 수 없다고 해야 될 건데 미국의 결정이다. 미국한테 네가 이야기해라.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트럼프가 훈련은 도발적이고 시간과 돈 낭비라며 결코 동의하지 않는 장군들을 무시하고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은 훈련하지 않겠다라고 화답했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김정은이 미국에 많은 돈을 전략해줬다라는 말까지 했으며 김정은과 활짝 미소를 짓고 동서간 김영철과 함께 껄껄 웃기도 했다고 합니다. 참 이렇게 한심한 자를 한국에서는 무슨 영웅이냐, 참 그것도 제정신이 아닌 것들입니다. 김정은은 이 자리에서 미국이 더 이상 북한의 위협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트럼프와 김정은 두 사람 중 누구 책상 위에 더 큰 핵 단추가 있는지 비교할 일은 없을 거라고 농담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김정은은 유엔 제재 해제가 다음 주제가 될 수 있겠냐고 물었으며 트럼프는 그 논의는 열려 있다고 대답을 했고 김정은은 볼턴에게 나를 믿을 수 있냐고 묻자 볼턴은 대통령이 믿으면 거기서 시작한다고 했고 김정은은 내가 북한 강경파들에게 당신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볼턴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싱가포르 이후 폼페이오 장관이 2018년 7월 6일부터 7일 사이에 1박 2일로 갔죠. 6월 달에 만나고 이제 7월 달에 한 달 쉬었다가 북한으로 갔는데 김정은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자, 워싱턴으로 전화를 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실망스러웠다고 했고, 이에 트럼프는 신뢰 구축은 개소리였다면서 화를 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싱가포르 이후에 벌어진 스토리들입니다. 김정은이 8월부터 연애 편지라고 불리는 친서를 보내 곧 만나고 제의하자 트럼프도 회담을 서둘렀고, 9월에는 김정은을 백악관에 초대하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볼턴은 트럼프에게 하찮은 작은 나라의 독재자가 쓴 편지이며 김정은이가 폼페오를 만날 때까지 트럼프 당신과 만날 자격이 없다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볼턴 니는 왜 그렇게 적대감이 많으냐며 폼페오에게 11월 달 중간 선거 이후 김정은을 만날 테니 전화를 걸어 요청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또 이제 작년 2월 달에 하노이에서 열렸던 미북 회담에 관한 스토리입니다. 아베는 G7에 참석하기 전에 워싱턴을 방문을 해서 트럼프에게 북한에게 과도하게 양보하지 말라고 또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베는 기회가 될 때마다 미국과 북한이 만날 때마다 트럼프한테 양보하지 말라고 비핵화에 유일하게 제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일본의 아베다. 우리가 이거는 평가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베는 북한이 그들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목숨을 내걸었으며 매우 터프하고 교활한 정치인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이외에 미일 무역 문제도 다루어졌고, 트럼프는 미국이 조약에 의해 일본을 방어해 주는데 일본은 미국을 방어해 주지 않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자, 4월 26일, 그러니까 이거는 하노이가 끝난 이후에 워싱턴을 방문한 아베는 문재인과 다른 시각으로 하노이 회담을 평가했는데 하노이 노딜을 긍정평가하면서 트럼프는 회담장을 박차고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대통령이다. 이렇게 지켜 세웠대요. 깨진 거에 대해서 잘했다고. 제재 유지가 중요하고 시간은 미국 편이므로 북에 양보하지 말 것을 아베가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이에 동의를 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 하노이 회담을 앞두고 볼턴은 비건이 만든 합의문 초안을 보이콧했다고 합니다. 하노이로 가는 도중에 후커 보좌관한테서 초안을 받고, 이 후커가 한국에 자주 왔다 갔다 했죠. 비건하고요. 트럼프의 사전 양보만 열거해놓고 대가로 북한은 또 다른 모호한 비핵화 성명만을 넣어놓은 거라고 혹평을 했고, 폼페이오가 왜 이런 문안을 허락했는지 완전 미스터리이며 펜스 부통령, 멀베이니 비서실장 대행, 밀러 정책보좌관에게 연락해 채택되지 못하도록 사전 작업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노이로 갈 때서야 지금 북한하고 합의하려고 하는 내용을 볼턴이 처음 보고 그 비행기 안에서 지금 여기저기 연락했다는 겁니다. 비건 대표의 하노이 이전 스탠포드 대학 연설 시에, 자, 비건이 1월 말에 스탠포드 대학에 작년 연설을 했죠. 점진적인 접근, 뭐 그 당시에 보면 창의적인 발상, 뭐 별의별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진적인 접근을 밝힌 데 대해 국무부 협상팀이 합의에 대한 열의와 홍보에 너무 도취되어 통제불능 상태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하노이에서 예기치 못한 양보를 막기 위해 레이건 대통령이 과거에 레이캬비크 회담에서 회담장을 박차고 노는 영상을 보여주기도 했다는 겁니다. 당시 미국과 소련 사이에 미사일 협정 등이 열렸을 때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에서 열렸죠. 고르바초프하고 레이건하고요. 그때 레이건이 뛰쳐노는 장면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영상을 좋아하잖아요. 애들처럼요. 트럼프가 이 레이건이 소련하고 협상에서 박차고 노는 영상을 본 뒤에 내가 유리한 입장이니 서두를 필요가 없다며 회담장을 걸어 나갈 수도 있다 말해서 크게 안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폼페이오에게 하노이 협상에서 기본 신고를 재차 강조하고 왜 경제 제재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지도 강조했고, 그래서 여기 기본 신고라는 것은 핵과 미사일을 신고하는 부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재도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고, 폼페이오는 자신의 영역을 간섭하는 데 발끈했지만은 내용에는 반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하노이 228 회담은 무산으로 끝이 났고, 트럼프는 회담 전날 비건의 문안을 좋아하지 않는다면서 지나치다라고 하며 협상팀의 초안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날 밤에 자기의 측근이었던 마이클 코언 변호사에 의해 청문회를 보느라, 코언이 이제 자기를 어떻게 공격할 건가를 보느라 밤을 새웠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TV로 그거 본다고요. 회담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 스몰 딜, 북한하고 이렇게 합의되는 조그마한 작은 합의를 하고 노는 것과 아예 깨고 걸어나가는 것 중 뭐가 더 기사거리가 되겠냐고 묻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트럼프가 자기가 지금 미국에서 궁지에 몰렸으니까 그걸 갖다가 하노이로 덮으려면 기사가 크게 되는 부분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트럼프는 영변 핵시설 해체 대가로 2016년 이후 채택된 유엔 제재 해제를 요구한 김정은에게 볼턴이 준비한 비핵화의 정의와 북한의 밝은 미래를 정리한 두 쪽짜리 문서를 건네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영변 하나 정리하면서 트럼프 니 들어와서 추가한 대북 제재는 다 없애라 말했고, 트럼프는 비핵화라는 것은 영변만 없애는 게 비핵화가 아니라 CVID로 북한의 전체의 핵을 없애는 게 비핵화다. 그러면서 그랬을 경우에 너네들은 이런 보상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했고요. 영변 외에 추가로 내놓을 것이 없는지 트럼프가 물으니까 영변이 북한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말하는 김정은이 말과 서로 계속 그냥 같은 문답이 지리하게 반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영변 폐기 외에 추가 제한이 있는지 플러스 알파를 물었고, 김정은에게 그럴 경우에는 부분적 제재 완화도 해줄 수 있다 하는데 김정은은 이 제안을 받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중간에 ICBM을 제거할 수 있겠느냐고 제안을 했고, 볼턴은 이에 북한의 핵, 그리고 탄도미사일, 생화학무기 전부에 대한 기본적인 신고, 즉 몇 개 가지고 있고 어디에 있다라는 것부터 신고가 중요하다라고 끼어들었고,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한 걸음씩 가면 궁극적으로 전체 그림에 도달할 거라고 말하면서 북한은 안보에 대해 어떤 법률적 보장도 얻지 못했다. 미국 군함이 북의 영해에 진입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이런 말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만약에 영변하고 제재 해제 이걸 갖다가 연계시키는 안을 받아들일 경우에 미국에서 엄청나게 정치적 파장이 일어나서 시끄럽다. 그러면 나는 대선에 패배할 수도 있다라고 김정은한테 말을 하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이한테 지 대선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가 아니라 원칙에 의해서 그거는 미국에서 수용할 수 없는 원칙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죠. 참, 어쨌든 트럼프가 회담 도중에 오늘 뭐 저녁 먹는 거는 취소하고 북한에 비행기로 데려다 주는 게 어떻게 했느냐 묻자 김정은은 웃으면서 그럴 수는 없다라고 말을 했고, 트럼프가 통일 전망이나 남북 간의 북중 관계를 묻자 김정은이가 본론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김정은은 마지막까지 합의가 없다 하더라도 하노이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를 원했지만은 결국은 이마저도 없이 2차 회담은 결렬로 막이 내렸다 합니다. 자,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트럼프가 하노이 노딜 이후, 그러니까 작년 2월 28일 이후에 한 달쯤 지나서 3월 말에 하노이에서 내가 너무 세게 나간 게 아닌지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우리는 전쟁에 10센트도 쓰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고, 대북 제재를 어겨서 미 재무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중국 회사 2곳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고 싶다라는 발언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작년 3월 22일 날 트윗에다 대고 기존 제재에 대규모 제재가 추가될 거라고 재무부가 발표했는데, 트럼프는 나는 오늘 그러한 추가 제재들의 철회를 지시했다. 이렇게 이제 지금 트윗에다가 올렸습니다. 그런데 볼턴과 멀베이니 비서실장은 트럼프를 적극 만류하면서 트럼프는 그 트윗에 대해 협상하려는 단 한 명을 위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즉 김정은이를 위한 것이다, 이런 표현으로 들렸죠. 기자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감했던 샌더스 대변인에게 트럼프는 나는 김정은을 좋아한다, 그리고 이런 제재는 불필요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 직후 한미 안보실장 대화에서 정의용은 김정은이가 대안 없이 한 가지 전략만 갖고 온 것에 놀랐다고 하고, 미국 측이 행동 대 행동 방식을 거부한 것은 옳으나 영변 폐기는 의미 있는 첫 조치며 이러한 제안을 내놓은 것은 북한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단계로 들어갔음을 의미한다는 문재인의 정신분열증 아이디어를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조현병이다, 정신분열증이다라고 해석하는 내용 부분입니다. 북한의 최선희 외무성 1부상 성명이 나온 날 가진 한미 안보실장 대화에서 정의용은 이 성명에 놀랐으나 내용은 하노이 직후 기자회견 내용과 동일한 것이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선희가 이제 북이 강력하게 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발표한 데 대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볼턴은 우리는 이후 문재인이 비핵화 중심의 남북 정상회담을 강하게 추진하는 것을 주시했는 바, 아마도 문재인이 자신의 대북 정책이 하노이 회담으로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 못한 걸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년 4월 1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때 이제 문이 또 급히 한미 정상회담을 했지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이 노딜로 귀결된 데 대해 자신은 나쁜 회담에 서명하기보다는 걸어서 나오게 된 것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언급을 했고, 미국은 하노이 이후에 남북 간의 접촉이 없음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없죠. 북이 하노이 이후에 한국의 이빨을 바득바득 갈고 있죠. 햇볕 정책이 가시적 성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하던 문재인은 비핵화 및 남북관계 관련 북한의 냉담함이 정치적으로 안 좋다는 데 우려를 했고, 문 정권은 희생양을 찾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에 문재인은 판문점 또는 해군 군함 위에서 만남을 제안하며 극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시각, 장소, 형식에 대한 극적인 접근법이 극적인 결과를 갖고 온다면서 좀 더 쇼킹한 형태의 만남을 추진하겠다. 그게 이제 6월 30일 날 판문점 회담으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문은 회담 말미에 내가 서울로 돌아가면 북측에 6월 12일이나 7월 27일 사이에 3차 미북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제안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